26일 동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부산에서 첫 의료진 감염 등 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녀질간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에선 어제 2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 환자가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부활절을 맞아 강서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58살 A씨와 대구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확진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근무하는 부산의료원 간호사이자 A씨의 딸인 25살 B씨입니다. 부산에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된 건 B씨가 처음입니다. 해외 입국자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24일 이후 26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부산에서 감염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나온 겁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활절 부산 지역 교회 1,75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952곳에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A씨가 참석한 교회에서도 신도 16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부산 교회 예배 참여자 중에서 한 명이 확진 판정받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A씨가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사실을 파악해 A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예배에 참석한 교회를 즉각 폐쇄하고 교직원들과 예배 참석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씨가 일하는 부산의료원에 대해선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157명을 격리해 부분 코호트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분 다 부산의료원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어떤 집단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단에서의 추가 발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이번 지역사회 확진 환자 발생이 온천교회와 같은 집단 감염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당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하수관 공사는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급공사 안전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라며 전용 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작업자 3명이 3m 아래 매설된 하수관 속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였지만 작업 전 안전교육이나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같은 관급 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전용 매뉴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0장 분량의 매뉴얼에는 맨홀 작업이 핵심 사례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속적인 환기, 구조 때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3대 수칙 등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이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수행하는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지고는 조금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부산시는 분기별로 공사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 안전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기존처럼 책임 감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뉴얼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우리는 그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에 있어서는 외부인 감독이 아닌 지자체의 직접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게 매뉴얼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이게 감리랑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자체 발주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은 70여 명,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7%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발주처에도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5년 전 발주한 이번 공사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부산시는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의 당선자들을 살펴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차기 부산시장 출마를 공언해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탄탄한 지지 기반과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들인데요. 바로 직전 시장인 서병수 당선인까지 후보군에 가세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부산 미래통합당. 통합당 당선인 15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급만 6명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천타천으로 부산시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서병수 당선인은 민선 6기 시절 못다 이룬 부산시정을 완성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부산이 경남과 울산을 아우르는 인구 1000만의 동남 메갈로폴리스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던 장제원 당선인도 시장 출마 공약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5선 의원이 된 조경태 당선인도 지역구에서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무기로 부산시장 출마의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도 3명 모두 부산시장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평소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던 박재호 당선인은 전국적 인지도의 이현주 후보를 꺾으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부산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세계적인 뭔가로 만들어내야 우리는 자꾸만 서울하고의 경쟁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볼 때 그거보다는 국제적인 도시하고 경쟁하는 부산을 맨 거죠. 지역구인 서부산은 물론 동부산에서도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최인호 당선인도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40대의 젊음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부산에서 기반을 넓히고 있는 전재수 당선인도 시장 후보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선 연임을 마무리하고 2년 뒤 임기가 끝나는 오규석 기장군수까지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 경우 판세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기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과 시민들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 여당이 압승을 거둔 중앙 정가와 달리 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가 된 부산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가져온 고용 쇼크에 부산에선 11만 5천여 명이 일을 쉬고 있다는 제목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부산 지역 일시휴직자는 360% 급증했고 취업자 수는 1만 7천여 명 감소하는 등 코로나 사태가 고용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신문은 또 중국산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기계장비, 자동차 같은 지역 주력 업종이 위축돼 부산 지역 경제 상황도 악화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무급휴직자, 프리랜서 등 고용 사각지대 근로자에 대한 부산시의 지원 대책이 나온 가운데 부산시가 지원 사업 신청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연소득 7천만 원 미만의 모든 근로자로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 취약계층 근로자 2만 3천여 명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기한도 20일에서 29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지역 기업들이 해운대 동백섬에 동백나무를 기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면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부산의 대표 명소인 해운대 동백섬에 동백나무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세운철강 등 14개 기업들이 동백나무 14그루를 기증하고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지는 등 지역사회 곳곳에서 동백섬 살리기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대학교가 올해 1학기 내내 온라인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부산대는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온라인 캠퍼스를 이번 한 학기 동안 계속해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총학생회의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비대면 시험과 소규모 실습 강의 병행 등 학기 운영 세부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절기고구였던 어제는 봄비가 흠뻑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고 먹구름도 걷히고 있지만 오늘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도 예년 수준을 살짝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10.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흐린 가운데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만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가 그친 부산은 낮 동안 구름만 많겠고요. 경남 북서 내륙은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 대부분 지역이 9도에서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실제로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에서 많게는 7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에 부산 19도, 양산과 울산이 21도, 합천과 진주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해가 진 뒤로는 서서히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주 중반부터 기온이 떨어져 서늘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백두대간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한의 대표적인 군락인 지리산 일대에서 가문비나무 고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915m, 지리산 천왕봉 동쪽의 중봉과 하봉. 헬기에서 바라본 산 정상부에 회색으로 말라 죽은 가문비나무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일부 지역은 살아있는 나무보다 껍질이 벗겨져 허옇게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더 많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가 바닥에 쓰러져 있고 동그랗게 퍼진 뿌리가 땅 위에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나무 밑동은 줄기결을 따라 찢어지고 쪼개지듯 부러졌습니다. 침엽수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죽어갈 때 이런 집단적인 뿌리 뽑힘 현상이 하나의 그 상징처럼 가뭄비나무가 한꺼번에 죽어가는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적설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봄철 수분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가 말라 죽고 강풍으로 뿌리가 뽑히거나 줄기가 부러지는 겁니다. 가뭄비나무는 국제멸종위기 적색 목록 관심종으로 아구산대 침엽수 가운데 유일하게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에 분포합니다. 가문비나무의 분포, 서식 실태에 대한 좀 더 정밀 조사와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꼼꼼하고 세세한 그런 관찰. 남한에 남아있는 가뭄비나무 군락은 지리산 반야봉과 천왕봉 일대가 대표적으로 덕유산과 개방산, 설악산에는 일부 개체만 남아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생태적으로 연결하는 상징적인 희귀수목 가문비나무가 기후 변화로 남한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6년 만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부산시가 동물원 매수 의무를 거부하면서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한 뒤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시공사가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그동안 적자 운영과 불법 준공 승인, 주차장 운영권 특혜 시비 등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사태에 부산 시민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커지고 있는데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만큼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은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생생 인터뷰 류재민 기자입니다. 부산 시민들의 정신건강과 심리상담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이미경 부센터장이 맡고 있는 이 센터엔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요청 전화가 하루 평균 100건이 넘습니다. 질병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오는 고립감, 그런 고립에 의해서 느끼게 되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부산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시민 81%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정보가 없다는 겁니다.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 질병의 확산, 치료, 예후와 관련되어 있는 불안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 부센터장은 이런 우울감과 불안감을 흡연과 음주 같은 방식으로 풀 경우 더 큰 폐해가 생긴다며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 SNS나 문자 등을 통해서 나의 지인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런 불안이나 우울이나 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만큼 기존 고위험군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고 이 부센터장은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 또 코로나19의 안정화를 위해서 투입되었던 많은 의료인과 관련 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고위험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으로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부정적인 것이 아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심리 정서적인 어려움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부산시가 재난에 대한 심리 정서 지원 체계를 어떻게 가져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장기 플랜이 좀 필요하다라는.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부산지법 형사 10단독은 선박을 판다고 속인 뒤 계약금만 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인 54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동구의 한 고철 중개업자를 상대로 위조 서류를 만들어 화물선을 팔 것처럼 속인 뒤 계약금 1억 원을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도로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부산경찰청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무면허와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일 발생한 해운대 전동 킥보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의 운전 면허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 업체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카드 발급 건수가 65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충전액 역시 3,500억 원으로 부산시 발행 목표액인 1조 원의 35%에 도달했습니다. 동백전 카드는 그동안 하나은행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 13일부터 부산은행을 통해 가능하게 돼 발급 건수와 충전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을 옮기거나 가게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동백전 결제가 제한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